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저는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요한 손님 지상렬 씨 있지만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 KDI 대학원 이진수 교수, 한국은행의 홍은석 국장, 그리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MBC 최고의 기술 감독, MBC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한승열 감독 오늘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MBC CNI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또 기대되는 그런 기대주죠 정말. 예. 강세주 황인희 감독이 함께합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2주째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님 무슨 저 멘트가 솔직히 제가 알죠 형님. 형님이 이제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딕션이나 이런 거 너무 좋고 외모도 좋고 갑옷도 좋고 이런 거 다 아는데 형님 소개를 할 때 제가 민원 넣는 거예요 형님. 이제 파보스를 봤잖아. 형님 재산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쭉쭉쭉 가요. 거기서 벌써 시간을 형님 원미닛을 잡아먹었어요 형님. 재산 상속. 아니 뭐 주고선 얘기를 하든가 형님. 담은 캔디라도 주든가. 아무것도 없이 형님 쭉쭉쭉 가야 돼요 이제. 지난주 그 리나칸 할로윈 캔디 얘기했는데 역시 바로 또 인용을 하는. 야. 근데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또 진수, 원석이 또 제작진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죠. 근데 형님이 항상 인트로가 공화당,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60% 잡아먹었어요. 통과 못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요. 패스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알 테니까, 우리 패널들과 제작진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테니까, 오늘부터 상렬 얘기를 들어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전에 형님 파보세인데, 범도 형이 요 만회하기 위해서 파보세로 삼행시 한번 가시죠. Right now, 파란 하늘. 파란 하늘. 야, 일단은 범도 형이랑 일단은 주행선이 맞고 있어. 보고 싶다. 나의 파봇의 친구들과. 난 석세스 할 거라고 봐요. 독점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MBC의 혀는 괴테예요.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준비 안 된 건 지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괴테. 아니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저는 형님 그게 괜찮아요. 아무거나 던져봐. 파보세를 보고 싶다. 지금 좋아요. 스무스해요. 세상 끝까지. 돌려막기 잘하시네. 세이스인데 세이스. 좋아요. 우리 뱅크 형. 대출해주겠죠, 형님. 파도에서 달라요. 역시 묵직해. 보드 타듯 보드 타듯. 세계를 항해합시다. 내가 이런 거, 이런 진취적인 거, you can do it, I can do it. 여긴 좀 침울했어.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 없는 애들 있잖아. 근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보여줘. 답도. 봐. 에이, 답답하다. 나 이제 갈래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살아있네. 뱅크 형 한 방이 있다니까요. 역시 한국은행 살아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도 우리 개그계와 방송계, 문화계의 1급수 청정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개그맨 지상렬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경제 공부도 너무 즐겁고 또 뭐 암울한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지만 또 일단 뭐 5시간에도 모자르기 때문에 형님이 일단은 인트로에서 1분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거 더 쓰는데. 앞으로는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예,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달러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 또 뭐 달러가 뭐 기축통화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또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마다 입장에서 달러를 오늘 바라보실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6월 18일자 기사 연준의 어조가 바뀌면서 달러가 상승했다 이 기사하고 6월 24일자 기사 달러 강세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뭐 지금 현재 그 달러가 약세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6월 14일자 기사 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 돈이 풀리는 시대에 기축통화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5월 25일자 기사를 가지고 달러가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인지 약세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달러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로 그 이자율 상승 시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그런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요 가격 지표도 이제 출렁였는데 6월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 회의 때 그 기준금리 동결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많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벌어졌는데, 근데 뭐, 금리 인상 시점을 너무 늦춰도, 이게 또 경기가 과열될 수 있고, 또 너무 앞당기게 되면은 또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균형을 잡을 때, 그때쯤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우리 홍은석 장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특히 통화, 달러화 뭐 이런 통화들에 대한 그 가치 전망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죠. 있고 저도 또 경험상으로도 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달러화 가치를 통상 얘기할 때는 이제 인덱스라는 걸 쓰는데 인덱스. 그렇죠. 그게 이제 주요국 6개 통화, 6개 통화에 대해서 달러화의 가치를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한 지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10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 말까지 한 89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패키지들 1.9조 달러, 뭐 3조 달러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해가지고 3월 말까지 이제 93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잠시 주춤했죠.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그 아직은 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당분간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멘트를 계속 내놓으면서 잠시 안정화됐는데 이제 방금 말씀했다시피 6월달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했는데 또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는 다시 또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 달러화를 현재 월스트리트 같은 이렇게 시장에서는 강세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지 하락 전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옛날부터라도 미국 경제는 이제 쌍둥이 적자가 문제가 많이 누중돼 왔는데 하나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 그렇죠. 또 하나는 재정 적자인데 이제 경상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53% 급증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05억 달러인데. 그렇죠. 200조 원 규모입니다. 네. 200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위기 당시 이제 2008년도 한 3,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그 늘어난 상태고 두 번째 재정 적자인데 재정 적자 규모도 2020년 이전에는 한 1조 5천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 회계년도로 봤을 때 이제 금년 5월까지 적자 규모가 한 2조 600억이 넘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증가한 셈입니다. 2020년 이전과 비하면 2배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외환을 직접 다루는 실제 거래하고 팔고 사고 하는 외환 시장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 경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하고의 관계인데 이게 미국 경제 성장세가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성장세를 좀 도와서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미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갈 것이고 네. 미국이 너무 독주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좀 거기에 못 따라오는 약간의 좀 그 불균형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제가 좀 위험한 수준으로 올 수 있다고 좀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미 달러와 같이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다시 미 달러화는 강세로 갈 것이다.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 달러화 강세가 된다면은 또 수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 달러화 강세가 되면 다른 나라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그 수출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머징 국가 같이 미 달러화 표시 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가 되면은 원리금, 네, 원금하고 이자 이자 부담이죠. 이제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가 상승하는 것이 이제 뭐 개인의 투자 관점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로 보면 미국이 독주하는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과 다른 경제가 이제 조화롭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런 형님 예.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왜냐면 민간인 입장에서 달러가 올랐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오르면 달러가 올랐네, 달러가 내렸네 이 정도지. 달러가 강세입니다, 뭐 하락세입니다, 뭐 경상수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얘가 라이징이 됐을 때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미 달러화 강세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그 수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수출이 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 하더라도 그걸 다시 미 달러화로 환산해서 가져 나가야 되니까 미 달러화 강세가 되면은 여기 원화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 달러로 환산할 때 규모가 적어지니까 여기에 금융소득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외국 그러니까 사람 형님 입장에서. 말씀대로 뱅크 쪽에서는 조금 손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거기서 가져 나가니까. 결국에 바이든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뭐 미국 쉽게 얘기할 수는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죠. 예, 자기네 나라 갖고 가죠. 예. 그런 그 우리의 입장과 비교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원자재 예. 팔아서 이제 그 이제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로 표시가 되면서 이제 수입이 주는 뭐 그런 효과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제 우리 경제만 해도 이제 자본시장 빼고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근데 않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뭐 달러와 강세 약세에 따라서 크게 쉽게 흔들리는 또 이제 시장은 아닌 걸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크게 영향을 네. 뭐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님 되게 귀한 말씀인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그 남대문 가면 달러 아줌마들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면은 많이 바꿔주고 어떤 아줌마는 좀 덜 쳐줘요. 그래서 아직도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지금도 달러가 오르면 어떡하지? 내리면 어떡하지? 왜 우리한테 어떤 그 타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에 대한 그 맷집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우리가 그렇게 뭐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근데 이제 예. 달러와 강세를 만약에 한국에 있는 여러 분들이 예. 한국 국민들이 달러와 강세를 만약에 전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달러 예금을 많이 사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거주자 외화 예금이 상당히 증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달러 강세를 내다보고 이제 예금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 달러가 이제 오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우리만 해도 이제 또 그런 걸 달러가 강세되면 우리 경제에 또 신흥 그 이머징 마켓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하지만 그걸 또 사서 네네. 투자 개념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발빠르게
예금을 하시고. 저는 형님 왜냐면 여태까지 52년 마일리지 살면서 주식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건물을 사본 적도 없고 땅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예 어떻게 보면 이 뇌 자체가 도와지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 하나씩 이제 그려 가려고 그러는 거. 상렬인데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그런 정직하게 벌고 또 땀 흘려서 일한 거 외에는 가지려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번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또 사람과 또 술에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형님 제가 한 7월 한 그러니까 상렬이의 술은 술이 네네. 아니고 사람이야. 네네. 상렬이가 마신 술만큼 이건 바다 정도 되는데 바다만큼 이제 사람이 생겼다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쾌한 바다가 돼야 되는데 상심의 바다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바다에 있다 보면 파도도 치는 거고 네네네. 때로는 뭐 적조도 오는 거고 네네네. 그렇지만 또 맑은 바다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오늘 항해 못할 것 같은데. 컨디션이 뚝뚝 떨어지는데, 형님. 달러 떨어지듯이 뚝뚝. 달러에 총 투자했는데 그냥 넣자마자 뚝뚝. 뱅크 형이 급등한다 그랬는데 상렬이가 한 500 넣었는데 뚝뚝뚝. 네. 근데 그 파봇에 준비하면서 예. 그 뭐랄까 이렇게 너무 책임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 뭐 모아둔 돈도 없고 뭐 부동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포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네네. 또 젊은이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명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네네. 좀 경직이 되나 봐, 그지? 그래서 저는 던지는 얘기마다 좀 썰렁하지? 뭐 그런 거 떠나서요. 형님 방송 볼 때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돼요. 펭귄도 입 돌아가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걔네가 웬만하면 북극에서 안 떨거든요. 혀 돌아가요. 형님 방송 보면요. 큰 장점입니다. 예. 올 여름에 히트 방송으로. 가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뱅크 형님한테도 그 말씀 올렸던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 그 채널을 모르면 아예 몰라요. 그렇지. 그냥 추임새만 넣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형님이 저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가 상렬이가 뭔 얘기인지 빡 오는 거죠. 예. 그럼 한국은행의 자존심이고 네. 또 우리 이진수 교수는 뭐 대한민국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저는 대한민국 형님 그냥 노랑머리가 보입니다. 빨간 건 해도 될까요? 이거 봐, 욕심내시잖아. 나보고 나중에 염색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홍대 양리 헤어로 오세요. 예. 이진수 교수가 네. 노란 머리가 됐던 빨간 머리가 됐던 아주 구독자 10만 되는 날 반드시 염색을 해서 보입니다. 나타나도록 가야죠.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쯤 되면은 우리 이제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뭐 최근에 그 통화 완화 재정 확대 정책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 경제적인 여건과 연결져서 통화를 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재정 확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뭐 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희귀한 경우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그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그 수요 확대가 되고 또 공급 차질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은 역사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매력 수준에서도 이제 달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 역할이 있고 또 뭐 기업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또 앞으로는 계속 미국이 독주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로서 흔들림 없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진수 교수? 네, 그 미국의 달러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전 세계 중심의 통화가 되었죠. 그래서 뭐 산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유로화가 이제 등장하고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위안화 얘기도 나오면서 과연 이게 달러가 이전처럼 정말 아주 지배적인 위치를 찾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지배적인 통화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뭐 워낙 통화 정책이 크게 그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재정도 적자도 커지면서 달러가 워낙 많이 풀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되는 그런 그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그 준비자산으로 이제 외화를 보유하는데, 예컨대 그 99년 그 유로화가 출범할 당시에는 달러화의 비중이 71%에 달했는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59%를 하락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달러화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지위가 좀 그래도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뭐 무책임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미국 연준이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대국민 신용도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이 이제 이런 투자 가치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재정 정책이나 인플레이션들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축통화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건은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안전자산을 그렇죠. 제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국채가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확장적인 통화 진영 정책으로 물가 상승이 되면은 그런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가 아무래도 좀 더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축통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참가자들이 그 통화를 이용함으로써 그 지위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아까 그 2차 대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전까지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통화의 위치를 차지하다가 달러로서 이제 바뀐 건데요. 네. 미국 경제가 영국 경제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는 1870년대에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파운드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치에서 그 새로운 네트워크로 달러가 중심된 네트워크로 가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약 70년이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달러의 절대적인 지위가 좀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달러가 그 중심적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는, 당장 이렇게, 상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달러 중심 체계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지위 면에서는 좀 약화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돈도 그렇게 변하는구나. 야. 아니,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보면 형님, 딴 게 아니고 달러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저 부자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행운에 몇 달러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달러가 이제 챔피언 벨트를 이제 감았던 걸 이제 풀어 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감고 있는 거예요, 벨트를. 감고 있는 거고, 이제, 대다수의 이상은 아니, 저는 그래야지 돈을 안 넣죠. 앞으로 달러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개미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 상당 기간, 네네.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그렇게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아마 대부분의 그러면 예상인 것 같습니다. 형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달러가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 있죠. 믿음이 이제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바는 예를 들어서 중국 돈이에요? 아니면 엔화예요? 한국 돈이에요? 이제 유로가 이제 99년에 출범하면서, 예. 유럽이 이제 그 GDP나 이런 시장 규모 면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 규모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유로화가 그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7년, 8년 때, 이게 워낙 결제나 무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의 근원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달러가 있어야지 이제 뭐 무역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뭐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달러화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위안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위안화 국제화 이런 거 하면서 중국 당국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처럼 그 기축통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있을 때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일단 해놔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본시장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을 이제 이렇게 자유화하고는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는 것이, 중국의 이제 미국 달러화를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계기가 된 게 바로 우리나라 외환위기라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보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그 금융의 위기가 오면 미국에 이제 이렇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러한 게 되는 거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성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유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되고, 그게 지금도 중국에서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에 이제 그렇게 어떤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점점 줄이려고 할 것이고,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자본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지금처럼 달러화 체제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험을 점점 줄이려고 해서 아무래도 그 자본시장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점점 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나 주요통화가 되려면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안화가 당분간 그렇게 중심적인 위치로 가기에는 좀 쉽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화가 이러한 우려들이 있고 어떤 그런 신뢰가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런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런 때는 상당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위안화가 강세면은 제가 시진핑 간짜장 좀 먹이려고 했죠. 예. 같이 씁시다 이러고서. 예. 중화를 하고 있거든요. 율산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좀 시진핑 좀 먹이려고 그랬죠. 너나 쓰자. 근데 이진수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기업은 굉장히 커가고 있지만 자본시장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되게 유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홍원수 국장은 또 기축통화에서 달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할 때 달걀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기 쉽죠. 여러 바구니에 담으면 덜 깨지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너무 달러와의 그 기축통화라는 지위에 너무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위기가 닥치면은 달러와의 그 가치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불안이나 금융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변화시켜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 자체도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놔야겠네요. 그렇죠. 분산을 해야겠네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 세계 GDP 24%, 중국은 GDP의 18%, 나머지 77%가 이제 GDP를 나누는 거고, 최근에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공모 수익, 100대 기업, 벤처 캐피탈 펀딩,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이런 걸 포함한 이제 기업 활동성, 비즈니스 활동 비율이 있는데 미국이 48%, 중국 20%, 나머지가 32%인 걸 봐서는 자본주의가 기업이 중심이라면 통화도 기업과 분리될 수 없는 거라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는 당분간은 그렇죠. 이렇게 이진수 교수 얘기대로 변함은 없겠지만 맞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 얘기가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의 경제 지위가 올라가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무역이나 이런 데선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그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갈 텐데 과연 달러를 위협할 만큼의 그러한 통화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형님 네. 여기 아마 좋은데 이제 형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저 뱅크 형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달러에 대한 그 믿음은 약간 예전보다 감소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이상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지나서 쓱 봤는데 예전 같지는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달러거든. 예. 그래서 왠지 두 형님의 말씀을 딱 듣고 범도 형님의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달러에 대한 믿음, 매력은 약간 떨어졌으나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은 제가 봤을 때는 끄떡없다. 예, 그렇게 부항을 뜹니다. 예, 진맥을 집었어요. 달러에 대한 진맥을 집었어요. 절대 저 500코인 투자할 거예요. 달러에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그 A4 용지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들어봤는데 전 여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두 형님 그리고 범도 형님의 딱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달러는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 왜? 챔피언 벨트는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달러가 주행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파운드는 제끼고 근데 여기까지 정말 왔잖아요. 우리 예. 상렬이의 이 얘기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수석 논설위원으로 스카우트하지 않을까. 바이든 듣고 있나? 몇 분 줘! 김미더머니! 김미더머니! 바이든 듣고 있나? 리슨 토미! My life is my life! 아니, 근데 지난번도 그렇지만, 그 지상렬님 얘기 들으니까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이러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배웠습니다. 상렬이를 보면서 항상 그런 떠오르는 속담이 있는 게 결국 친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얘기입니다. 저도 그냥 끄덕끄덕했어요. 피규어처럼.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지금도 아이스볼 나왔거든요. 예. 핫하게 딱 끌어올리면 그냥 냉각수 아닙니까? MBC의 냉각수. 왜냐면 이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예. 뜨끈뜨끈해지거든요. 예. 나는 계속 청정수 공급에 사명을 두고. 근데 하여튼, MBC의 아리수. 예. 좋은 친구가 많으면 네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관점을 얻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다양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 상렬이도 워낙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많고 아이고. 거기서는 통찰이 이렇게 오늘 방송에도 연결된 게 아닌가. 그리고 달러를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들 얘기보다는 상렬이 얘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도 간신히 나왔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제 몸도 못 가누는데 제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미쳤나봐요. 바이든 없던 거로 할게 캔슬. 네, 오늘 우리 자주 우리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바쁜 오늘도 정말 시간 쪼개서 나왔는데 너무 고맙고 우리 일단 지상렬 씨를 우리 파봇의 수석 경제 논설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통찰 보여줬고 우리 파봇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파봇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지상렬이 함께 보는 세계 경제로 바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면은 계속 나오려는 얘기야. 다 쏟았는데. 이제 더 이상 총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송에 했으니 다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은 아니고. 근데 또 우리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불경기가 찾아오면 그때 또 지상렬 씨는 저는 범도 형님이 언제든지 그냥 시간만 맞잖아요. 무조건 옵니다. 이유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 화랑기가 별로 없었지만 불경기는 확실히 있었는데 인생의 불경기에 언제나 찾아온 정말 달러보다도 소중한 우리 지상렬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상렬이 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시간을 저는.